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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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생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오늘 8월 1일 첫 노래로 임창정의 오랜만이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이란 말로 웃으며 인사하는 너. 네, 오늘 8월 1일 첫 노래로 임창정의 오랜만이야 듣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약간 좀 소리가 큰 것 같은데 이거? 네, 요 정도. 네.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이게 제가 저번 주에 깜짝 놀라셨죠? 원래 이 시간쯤 되면은 장사하자 노래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털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의 뭐 한 일주일 가까이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방송할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들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주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고 와가지고 제가 예비군 훈련 갔다 오느라고 뭐 거의 뭐 군대로 휴가를 갔다 온 셈이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시장에서도 뭐 휴가 가신 분들이 꽤나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거의 정확하게 1년 전에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약간 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제가 또 방송을 하는 거라서 오랜만에 또 임창정의 오랜만이야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워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무더위예요. 진짜 찜통더위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기는 아직 뭐 폭염주의보 뭐 이런 게 안 됐나 봐요. 네, 저쪽 위쪽 지방은 지금 폭염주의보 뭐 이래가지고 막 문자 오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보 보니까 이따 저녁쯤에 소나기 비스무리한 비가 잠깐 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좀 잠깐 참고하시고 이따가 저녁에 어디 약속 있으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그 잠깐 사이에 밖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야암생활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탁탁탁탁 쳐가지고 바로 그냥 음악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재미나게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희의 착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희의 착각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건강상식 시간인데 오늘 건강상식에서 이야기할 거는 사람에게,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 바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톱을 기르지 말며 때가 없도록 유지해야 한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라르스 아마토리아라는 연애 기술을 기록한 책에서 여자에게 구애하는 남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으로 때가 없는 깨끗한 손톱을 언급합니다. 손톱에 혹은 발톱에 때, 쓸모없이 그 좁은 틈에 끼어가지고 사람을 성가시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겠지만 일단 한 번 틈새에 끼면은 이게 한두 번 씻는다고 해서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때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몸 구석에는 때가 있죠. 구석구석에 손톱, 발톱, 그리고 이제 몸때, 뭐 무릎때, 뭐 각종 때가 있는데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때라고 이름 붙은 검은 얼룩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은 이제 자녀의 몸 어딘가가 이제 허옇게 일어나거나 검게 변하는 걸 보면은 바로 그냥 대중목욕탕으로 데려가곤 했는데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불리면은 그 초록색 그 떼수건 있죠? 네, 그걸로 이제 문지르면은 이제 시꺼먼 이게 지우개 가루 같은 게 막 나오고 거의 뭐 국숫가락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죠. 관찰력이 좋은 사람은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시커먼 때는 떼수건을 밀면 밀수록 색이 옅어집니다. 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아플 지경이 되면 하얗게 변하기까지 하는데 그 정도 밀리면 거의 뭐 어머니라든지 아버님께서는 다 됐다면서 이제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고 이제 가뜩이나 자극받은 피부가 뜨거운 물과 닿으면은 거의 뭐 불에 댄 것처럼 굉장히 좀 화끈거리죠. 네. 목욕을 끝내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조금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때를 민다고 하면은 괜히 좀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를 미는 네,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는 목욕탕을 잘 안 가죠. 보통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게 찜질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그 옛날식 대중 목욕탕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제 고향인 저기 경기도 성남에 보면은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중목욕탕 그 이제 옛날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대중목욕탕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똑같은 곳에 있는 그 목욕탕인데 제가 요즘도 가끔 가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모님께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뭔가 아빠와 아버지와 그 같이 가는 그런 그 목욕탕의 그런 그 정서라든지 그런 느낌을 몰라요. 네, 그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뭔가 그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은 꼭 대중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때를 밀어주고 싶은 네,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네, 뭔 얘기하겠다 여기까지. 네, 어쨌거나 때를 만드는 주범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대부분입니다. 지름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1미터를 100만 분으로 잘게 자르면은 이 미세먼지가 되는데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작은 미세먼지가 이제 몸에 달라붙으면은 이게 때로 변하는 겁니다.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가 수명을 다하면 수분을 잃고 말라가지고 단단해지는데 이를 각질화라고 조금 그 유식한 말로 합니다. 건조한 겨울날이라든지 뭐 피부에 보이는 허연 물질이 바로 이제 각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새로 생긴 상피세포가 죽은 세포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몸에서 분리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도 계속 계속 그 오래되면은 죽은 세포가 이제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조금 이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좀 습하거나 네, 뭐 그러면은 이게 그 피부 겉면에 그 계속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허옇게 이게 막 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때입니다. 네, 때는 각질과 미세먼지가 섞여가지고 생기는데 물론 두 물질이 섞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지와 땀. 네, 피부 표면 상피세포층 아래에는 피부 기름샘인 이제 피지선과 땀샘이 존재합니다. 피지선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피지는 중성지방, 왁스, 에스테르, 뭐 콜레스테롤 등 지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땀은 땀샘에서 나오면서 피지와 반대로 물과 염화나트륨, 요소, 젖산, 암모니아 등 이게 수용성 물질 혼합물입니다. 뭐 어쨌거나 약간 좀 어려운 말이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피지, 땀 그리고 그 이 미세먼지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때예요. 네. 근데 그냥 냅두면은 이게 때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뜨거운 물이라든지 이런 데 좀 담가 놓으면 몸을 이렇게 좀 담가 놓으면은 불린다고 하죠. 네, 좀 불려 놓으면은 이게 약간 좀 이게 물을 먹어서 그런지 약간 붕 떠요. 그때 이제 그 초록 색깔 그 때밀이 그걸로 이제 밀어주면은 잘 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킴 수빈의 드림 그리고 박가람의 이제야 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디킴 수빈의 드림 그리고 박가람의 이제야 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에 대한 그 재밌는 거는 각종 먼지와 섞여가지고 더럽게 여겨지는 때가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각질층에는 세균도 있지만 세균을 막아주는 각종 항생 물질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항생 물질뿐만 아니라 세균도 피부 건강을 지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를 아주 팍팍 미는 거는 그다지 좋은 행동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네, 지난해에 야스민 벨카이드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연구원은 피부에 세균이 없는 무균 쥐와 보통 쥐에게 피부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넣어가지고 면역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 결과 그 표피포도 상구균이 있는 일반 쥐는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염증이 적게 일어났는데 연구진은 피부 미생물이 면역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때와 세균이 피부 보호에 만능인 건지는 아니에요. 피부와 땀, 각질은 지방, 그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균이 늘어나서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물질들이 지방산이라든지 뭐 암모니아, 뭐 황화수소 등 강한 냄새가 나는 물질로 이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때를 밀어야 됩니다. 만약 주변 환경이 빛이 잘 안 들고 좀 축축하다면 금상첨화예요. 딱 생각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신체 중에 이렇게 조금 축축하고 이제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이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 이 배꼽대가 또 좀 그런데 평소 목욕이라든지 뭐 배꼽을 씻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번 그 배꼽을 만져보세요. 네, 어떤지. 네, 제가 요거 하면서 그 배꼽대에 대한 걸 이제 보면서 뭐 이게 냄새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제 그 씻으면서 한번 제 배꼽을 한번 냄새를 맡아봤어요. 네. 혹시 샤워하게 되면 배꼽도 한번 잘 씻어 줍시다. 네. 요거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목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욕실로 시선을 돌려보면은 그 주말마다 꾸준히 청소를 해도 항상 다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세면대 표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정체불명의 물질. 보통은 색 없이 묻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곰팡이도 아닌 것 같은데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뭘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요거는 비누때예요. 비누와 이제 물에 들어있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이제 금속 이온이 결합해가지고 생기는 건데 여기에 덤으로 이제 세수를 하거나 뭐 샤워를 하면서 이게 그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까지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물에 녹지 않는 이제 불용성 그런 약간 좀 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물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때가 아니라 비누때입니다. 네. 이 약간 불그스무미한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누때라고 하네요. 네. 비누때는 이제 하얗기 때문에 무신경한 사람들에게는 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괜찮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비누때가 때로는 색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욕실에서 흔히 보는 검은 때와 붉은 때인데 이것이 색을 띠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균의 색이에요. 욕실에는 메틸 영양체, 휴도모나스 속, 그리고 산토모나스 속, 코리네박테륨
간균 등 수없이 많은 세균이 존재합니다. 통칭 잡균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방수를 위해 그 빈틈을 메우는 실리콘에서 잘 보이는 검은색 반점은 흑국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을 띠는 때는 세라티아 마르센센스. 네. 참 이름이 길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세균들 때문에 이게 번식해 가지고 이제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붉은색도 띠고 검은색도 띈다고 합니다. 욕실대에 색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욕실에 사용하는 물질 때문이에요. 뭐 수도관이 오래돼서 생긴 녹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정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가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면 욕실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환기를 잘 시키면은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쓸 때는 그냥 그 화장실 그 창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잘 열어놓고 환기를 잘 시키면은 그나마 조금 이런 그 잡대가 좀 사라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누때 성분은 산성에 의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감자라든지 아니면 식초, 뭐 레몬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거나 하면은 금방 사라진다고 해요. 네. 뭐 이렇게 감자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뭐 드시다가 되게 좀 짜잘짜잘하게 남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껍질 같은 거 그런 거 모아뒀다가 그런 걸로 이제 문질문질 하면은 싹 사라진다고 하니까 요거 좀 참고하셨다가 써먹으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배수정의 쉼표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eah, you know what time it is. Yeah, man. It's the summertime. Feel th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배수정의 쉼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좀 흔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손톱때는 무엇일까요? 몸때가 미세먼지, 각질, 피지, 뭐 땀의 그런 어떤 혼합물이라고 하면은 손톱에 끼는 때는 무엇일까요? 일단 생기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조금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때도 있는데 손톱때는 거의 뭐 99%가 미세먼지입니다. 네,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손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뭐야 날라다니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그냥 손톱 사이로 이게 점점 껴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손톱때예요.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그 화장실에서 물로 그냥 좀 씻고 아니면 뭐 비누칠로 좀 하고 뭐 그렇게 좀 닦으면은 금방 좀 없어지기도 하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때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일종이고 결국 떨어져 나갈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나 사람이 이용하는 비누와 결합해서 꼬질꼬질하게 만들어져 불쾌한 상황을 만기도 하는데 하지만 완전히 없애고자 과거 부모님처럼 그 벅벅 밀어보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 혹시라든지 그렇게 좀 벅벅 그렇게 이제 그 초록 색깔 그 때 수건 그 때밀이죠. 네, 때밀이로 이렇게 벅벅 이제 붉으면은 이제 피부 약한 사람들은 이제 완전 그 피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어느 정도 그 피부를 좀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밀어버리면은 또 그 쉽게 그 피부 속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미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이 건강상식 하면서 제가 그 느끼는 건데 뭐든지 적당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적당하게 뭘 하든지 적당하게 하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뭔가 그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네, 우리 인생도 뭔가 과하면 좀 안 좋잖아요. 네, 뭔가 그 적당히 하면은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무슨 뭐 팩 같은 거 있죠. 그 얼굴에다가 이제 하는 뭐 팩이라든지 뭐 마스크팩
뭐 무슨 뭐 뭐야 저 코 그 뭐지 코팩인가? 네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 팩으로 때를 벗겨내는 그런 것도 있대요. 이게 그 뭐 이렇게 뭐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몸에다가 이제 바르고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물로 그냥 씻으면은 이게 때랑 같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네, 되게 신기한 제품들도 있다고 해서 역시 과학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제가 써보거나 보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비가 오는 건가요? 네 뭔가 빗소리가 들리는데 비가 오네요 지금 뭐 갑자기 비가 와 이렇게 맑은 날에 네 이따가 저녁에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지금 비가 오네요 당혹스럽네 하여튼 이 기상청 아저씨들은 참 네 어쨌거나 지금 비가 오는데 이게 소나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나기일 수도 있으니까 뭐 잠깐 저희 시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드시면서 구경하시면서 조금 시간 보내다가 비가 이게 오래 오더라도 그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치는 시간대에 우산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실 때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 건강상식에서도 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할까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오랜만에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오랜만에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그리고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그친 건가요? 이게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비가 그친 건지. 네,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네, 어쨌거나 비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순간적으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위에서 이게 막 물대포를 쏘는 줄 알았어요. 막 옆으로 날라댕기고 막 난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전통시장을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세계 속으로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텔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산텔모 시장 2탄입니다. 네. 이 산텔모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심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은 탱고의 발상지인 카미니토와 쌍벽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카미니토가 오로지 탱고의 흔적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면 이 산텔모는 아르헨티나가 세월을 두고 축적한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식민지풍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산텔모 성당과 같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즐비한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는 부자들의 대저택이 모여있는 대펜사 거리를 정비하고 이제 건물을 복원해서 산책의 거리를 만들고 옛 아파트 주택들을 보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19세기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뭐 앤티크숍이라든지 패션숍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돌길을 따라서 이게 쭉 있게 이렇게 만든 곳이라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골동품 가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아르헨티나가 한때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정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에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아르헨티나는 농산물과 냉동육의 활발한 수출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도 그렇고 약간 그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경제 불황이 좀 오긴 했는데 과거에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번 돈으로 이제 레일도 깔고 전화도 개통하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지하철도 개통하는 등 근대화를 통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유럽 유명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대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이쪽 남미 쪽 특히나 이 아메리카 요쪽은 역사가 좀 짧은 편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잉카 제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나라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어떤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열등감 같은 게 은근히 좀 있어요. 네, 뭔가 그 어떤 뭐 이게 유적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적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열등감이 조금 있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유럽 문화, 특히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모방해 왔어요. 이 시기에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꼽히는 콜론 극장을 위시해서 다양한 프랑스풍의 건축물들이 세워졌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네, 그들은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뭐 의복이라든지 생활 양식, 문학, 심지어 죽음조차 유럽을 좀 모방을 했어요. 산텔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레콜레타 묘지는 그 크기와 뭐 호화로움 같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은근히 좀 찾는 뭐 그런 곳인데 사실 묘지가 관광지가 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여기 말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충원 뭐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뭐 현충원 이런 거야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나 가지 뭐 다른 나라 사람이 굳이 와가지고 현충원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보는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 같은 역할을 하는 묘지는 여기 레콜레타 묘지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유럽을 동경했던 대농장주, 냉동업자 및 부유한 상인들은 문화적인 열등감을 해소하는 듯 이제 유럽으로 몰려가서 비싼 가구라든지 뭐 그림, 조각품, 도자기, 뭐 은수저, 뭐 은쟁반, 샹들리에 뭐 하여튼 그 외 유럽 사람들 되게 그 어떤 유럽 귀족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사와가지고 자신의 대저택을 장식했습니다. 네. 어느 한 나라가 골동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나라가 한때 부유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와 동시에 골동품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경제 부침이 빈번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부자들이 간직했던 물건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산텔모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골동품들이 바로 그때 그 부유했던 시절에 사왔던 그 골동품들을 다시 내놓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뭔가 그 요즘에 뭐 이렇게 책이라든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예전에 대공황이라고 했었잖아요. 대공황이라고 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어떤 그 경제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닥치지 않을까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하는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지? 네,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야, 뭐 밖에 막 천둥 소리 나고 난리가 났네. 네, 어유 깜짝 놀라라. 네, 그 이쯤에서 네 무서우니까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해야 되나? 음, 가비엔제의 슈비루비룹 그리고 이한철의 어쩌면 우리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비엔제이의 슈비루비룹 그리고 이한철의 어쩌면 우리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텔모 시장 그 2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텔모 시장은 이제 유럽 이민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다는 누에베 데 훌리오 거리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에서 몇 분만 더 걸어가면은 드디어 산텔모 시장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였던 안토니오 부스치아초가 설계한 이 건물은 아치형의 전면과 철제 빔, 중앙에 돔형의 유리 천장을 가진 전형적인 이탈리아풍 건물이에요. 처음 건축되었을 때 이 원형을 여전히 이제 간직하고 있어서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좀 오래된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인 이 건물은 지난 2000년에 시 정부에 의해서 국립 역사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게 뭐 국보 뭐 이런 거 있죠? 네, 국보 이런 걸로 그 지정이 된 거예요. 네, 시장을 그냥 지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산텔모 시장은 1897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밀려드는 그 유럽 이민자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 시장은 일반 식품 가게와 골동품 및 그리고 옛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 중심부에는 주로 야채와 형형색색의 과일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피타고니아식 파스타 재료 및 모든 종류의 향신료 거기다가 소세지, 뭐 순대, 물론 순대는 아니겠죠. 뭐 소세지 비스무리한 거겠죠. 그리고 생선과 해산물을 파는 가게, 소, 돼지, 닭 같은 육류를 파는 정육점이라든지 빵집,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 청동제 주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기, 뭐 축음기, 열쇠, 뭐 미니품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파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간은 뭔가 과거의 그 1890몇 년으로 뭔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건을 살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할까 망설이지만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를 취하는 것도 삶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니면 이제 뭐 외국 관광인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 건물은 시장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면서 한 번쯤은 꼭 들러봐야 하는 그런 어떤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뭔가 그 아르헨티나의 동대문 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건물 입구와 그 주변엔 간이 야채상과 주류상, 레스토랑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산페드로 텔모가 이게 이름이 어려워. 산페드로 텔모 같은 이제 바 있죠, 바. 그 술 이렇게 칵테일 같은 거 마시는 그런 바가 쫙 늘어져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일주일 내내 여는데 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사람들을 북적여가지고 굉장히 좀 사람이 북적인다고 해요 주말에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를 피하고 싶다면 평일에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산텔모 시장은 초기에 시장 정신이 아직 남아 있어서 대부분의 가게들에서 그 현금만 받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아마 이 산텔모 시장이 그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바가지는 없어요. 네, 하지만 역시 이제 시장 하면은 어떤 그 흥정, 그 가격을 깎는 그런 이제 입방정을 좀 떨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 공용인 것 같아요. 산텔모 시장도 좀 말을 잘 하면은 값싸게 좋은 그 상품을 살 수가 있으니까 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을 한번 둘러본 다음에 뭐 건물 주위에 커피숍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데에서 잠깐 또 쉬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하시다가 그 시장을 떠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커피가 또 아르헨티나나 이쪽 남미 쪽에 또 커피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또 커피 그 전문 그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 커피 타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아르헨티나 혹시 갈 일이 있으신다면, 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텔모 시장을 한 번 정도 들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저도 매번 그 세계 속으로 얘기할 때마다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네, 여기도 역시 가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괜찮을 것 같다. 네, 음, 그 제 친누나 아는 동생이 그 아르헨티나에 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그쪽에 이민 가가지고 사는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얘기 뭐 들어보면은 아르헨티나가 뭔가 그냥 소문을 들으면은 왜 막 그 길거리 가다가 막 범죄 당하고 막 소매치기 당하고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 그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치안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약간 좀 그 이상한 데 있죠.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데 아니면은 보통 그냥 우리나라랑 뭐 비스무리하다고 합니다. 네, 막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뒷골목 같은, 네, 약간 뭔가 그 조폭 같은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골목 같은데 그런 데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나라들이랑 뭐 비슷하다고 하니까 너무 좀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여행을 망설이신다면은 과감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딱 그 휴가철이잖아요. 네, 휴가 맞으신 분들은 한번 좀 계획 받으셔서 다른 나라도 가볼 기회가 있다면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비행기 타고 다른 데 가보고 싶어요. 네, 가보고 싶다. 네, 전 다른 나라 아니더라도 그 우리나라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네, 그 비행기를 아시다시피 제가 딱 한 번 그 서울에서 울산 올 때 딱 한 번 타봤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 장시간 동안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인지 몰라가지고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어쨌거나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딨냐? 다이나믹 듀오 프라이머리 보이비 크러쉬의 하이파이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빛으로 비춰낸 스팟라이트 하늘을 향해 손을 올려 무대 위 내 삶은 언제나 축제 영광을 더 네, 다이나믹 듀오 프라이머리 보이비 크러쉬의 하이파이브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건강 상식, 네, 오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가져오고 그리고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텔모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좀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세계 속으로에서는 어떠한 곳을 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또 한번 유럽 쪽으로 가볼까 생각하는데 혹시 세계 속으로에서 어떤 뭐 다른 나라 좀 자기가 좀 궁금한 곳이라든지 가보고 싶은 곳 뭐 이런 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쪽으로 한번 제가 좀 찾아가지고 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비가 이렇게 쫙 갑자기 내렸는데 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분명히 소나이라고. 네, 여기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조금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이것저것 구경하시다가 나오시면은 이제 비가 그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제가 맞췄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또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 신청곡을 주셨어요.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신청곡이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셔도 되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칸에다가 적으셔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직접 주시거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야암상가 시장 어플 다운 받으시면은 그 어플에서도 이제 신청곡이라든지 사연 올리실 수가 있는데 오늘도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디가
기대 설렘주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뭐라고 올려주셨냐면은 오늘부터 휴가라서 남자친구 일하는데 놀러 가요. 궁금하고 설렙니다. 그 웃음 표시 설렘주의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마지막에 끝에 곧 갈게 화팅 뭐 이렇게 되게 귀엽게 말씀하셨는데 오 남자친구 일하는데 놀러 가시나 보네. 네. 아, 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그런 분들인가? 네, 모르겠네. 네, 어쨌거나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 뭔가 그 일하다가 갑자기 그 약간 보통 제가 그렇거든요. 약간 그 제가 여기 울산에 있고 제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저는 보는데 이분들은 언제 한 번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오래 안 보다가 보면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이구. 어우, 천둥 봐라. 네. 어우. 네. 어쨌거나 막 그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 좋을 때입니다. 네. 어쨌거나 네, 굉장히 좀 남자친구분도 설렐 것 같은데 이 기대 설렘주의님의 신청곡 NS윤지 기리보이의 설렘주의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날까 합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천둥 막 번개치고 비가 조금 내릴 것 같은데 요거 잘 확인하시고 또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 보이겠지 힙합은 그런 것 때문에 시체야 난 도도한 너를 다룰 수 있는 인재야 너란 그림이 기댈 수 있는 나는 이제 붓을 들었으니 설렘을 주의해 너희 아는 오빠들 가장 친한 친구도 너에게 손을 못 대게 나는 눈에 꼭 힘주고 네가 손을 잡을 때는 나는 우주로 가 별을 따올 테니 기다려 이곳에 딱